네, 오늘은 이제 5페이지 그 레디부스트 밑에 나와 있는 문제를 한번 좀 볼까요? 윈도우 7에서 제공하는 여러 가지 기능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이렇게 나와 있을 겁니다. 이건 출제 예상 문제라고 되어 있죠? 예. 세 번째, 캡처 도구. 캡처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화면에 보이는 내용을 그게 일부든 전체든 간에 이미지로 저장하는 거, 이미지. 그림으로. 그런데 거기 뭐라고 써 있냐면 AVI 파일로 저장한다 그랬죠? AVI는 동영상입니다. 조금 어색한 문제가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윈도우 7에 대한 기능이다.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걸 고르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 윈도우 체험지수라고 하는 게 있어요. 체험지수. 윈도우 체험지수는 뭐냐면 내가 사용하는 컴퓨터 안에 들어있는 회로가 부품이 어느 정도 성능을 갖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수치인데 1.0에서 7.9까지 되어 있다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10이라고 하는 숫자는 없습니다. 7.9가 가장 큰 거예요. 예. 자, 파일 시스템에 관한 설명을 좀 볼게요. 파일 시스템. 파일 시스템이라는 말은 도대체 뭐냐 하는 거죠. 파일 시스템이. 자, 여기 있나요? 이렇게 되어 있네요. 파일 시스템. 자, 여러분 제가 내 컴퓨터를 실행을 했어요. 내 컴퓨터를 실행했더니 뭐 즐겨찾기 안에 다운로드라는 폴더도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뭐 내 문서 안에는 이런 폴더도 있고요. 여기 뭐 전산회계 2급도 있고 ITQ 제공 이미지도 있고 뭐 샘플도 있고 뭐 서울 서체라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사용하는 USB 메모리 안에는 또다시 이렇게 폴더들이 있고 그 폴더 안에 뭐 강의 자료 안에는 뭐 녹화 폴더라는 게 있고 폴더 안에는 또 어떤 파일들이 있고 그러면 이것이 흔히 말하는 명부죠. 명부. 출석부 같이. 예. 그러니까 어느 자료가 USB 메모리나 하드디스크 안에 또는 디카 메모리, 스마트폰 안에 어느 폴더가 어느 파일이 어디에 있는지를 기록해 놔야 돼요. 그래야 내가 어떤 파일을 찾을 때 여기 있습니다 하고 알려줄 거 아닙니까? 그런 거를 기록해서 보관해 두는 표가 있어요. 표. 그게 File Allocation Table이라 그래요. FAT. 영어로는 FAT라고 부르죠. 좀 크게 보여드릴까요? 좀 글자를 크게. FAT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이제 파일이 Allocation Table. 파일이 어디에 있는지를 표시해주는 하나의 목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게 파일 시스템인데 우리 책에는 뭐라고 써 있냐면 보조기억 장치에 저장되어 있는 파일에 대해서 주기억 장치는 아닙니다. 주기억 장치는 껐다 키면 바로 사라지잖아요. 그렇죠? 보조기억 장치는 껐다 켜도 지워지지 않는데 그 지워지지 않는다라는 것은 어디에 무슨 목록이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어느 호텔에 내가 어느 뭐 숙박업소에 숙박을 하게 되면은 101호에는 손님이 계시고 102호에는 뭐 체크아웃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야 빈 방을 새로운 손님한테 안내를 해드린다든지 이렇게. 그래서 어떤 파일을 수정, 삭제, 추가하거나 검색을 할 때 그것들이 어디 있는지를 관리해 줄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공간을 FAT라고 부르는데 처음에는 FAT 16비트 방식으로 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윈도우 98 같은 경우에는 32비트 방식, FAT 32. 그렇게 하다가 문제가 생겼어요. 뭐가 문제가 생겼냐면 좀 느려. 어느 파일이 어디 있는지를 빨리빨리 찾아와야 되는데 느리더라 이거야. 특히 여러분 서버라고 아시죠? 서버? 서버는 뭐예요? 서비스해주는 컴퓨터가 서버예요. 즉 네이버에 있는 컴퓨터. 그럼 네이버에 있는 컴퓨터는 한 사람이 로그인을 해갖고 그 한 대를 다 쓰는 게 아니라 수백 명, 수천 명이 동시에 들어와요. 그럼 한 대가 수백 명, 수천 명 거를 관리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여기 계시는 한 20분이 동시에 어디에 접속을 해서 동시다발적으로 질문을 하면 서버가 답변을 쫙 해줘야 되는데 그러면 어디에 뭐가 있는지를 빨리빨리 찾아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는 클라이언트라 그래요. 개인용 컴퓨터는 클라이언트인데 이 클라이언트가 요청한 자료를 서버가 빨리빨리 응답해 주려면 FAT 성능이 좋아야 되지 않겠냐 하는 거죠. 그래서 NT라고 불러요. NT. New Technology라고 하는데
자, 서버용 윈도우를 NT라 그래요. 서버용 윈도우를. MS사에서 윈도우 98, 윈도우 95, 뭐 윈도우 XP라고 하는 건 클라이언트용이에요. 근데 서버용은 NT라고 부릅니다. 그 NT에 새로운 파일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NTFS라고 불러요. NT가 사용하는 파일 시스템. 이거를 도입을 했더니 되게 좋더라 이거지, 서버 입장에서. 그러면 이 좋은 거를 혼자만 쓰지 말고 개인용 컴퓨터, 즉 클라이언트에도 적용을 해보자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적용을 한 것이 이제 윈도우 XP서부터 시작을 해서, 그러니까 윈도우 NT, 윈도우 2000 이런 거는 개인용 컴퓨터가 아니라 서버용 윈도우고요. 그 다음에 윈도우 XP는 개인용이고, 그 다음에 윈도우 비스타, 윈도우 7, 윈도우 2008 뭐 이런 거, 이런 것들은 이제 서버용 윈도우로 들어가는데 여기에 채택을 했더니 빨라지더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잠깐 보여드릴게요. 제가 내 컴퓨터에 들어가서 봤더니 이렇게 보입니다. NTFS, NTFS, NTFS 이렇게 보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사용하시는 USB 메모리 있죠? 요거는 하드디스크예요. 이건 제 USB 메모리예요. 여기 있나? 여기 있다. 자, USB 메모리 하나 더 꽂아 볼게요. 얘는 뭐라고 나오는지 한번 좀 볼까요? 새로운 장치 찾았고요. 예, 여기는 FAT32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요 USB 메모리는 FAT32 방식으로 작업이 되어 있는 거고, 요 하단에 있는 USB 메모리는 NTFS 방식으로 작업이 되어 있는 거고, 다르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USB 메모리는 100이면 100 다 FAT32로 되어 있어요. 생산을 할 때 그렇게. 그러면 요거는 어떻게 한 거냐? 제가 포맷을 했어요. 포맷을. 이렇게 포맷을 하는 거죠. 오른쪽 버튼 눌러서 포맷. 그럴 때 뭐로? NTFS로 포맷을 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FAT로 할 거냐? FAT32로 할 거냐? NTFS로 할 거냐? 그래서 시작. 그럼 포맷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싹 바뀌어요. 그러니까 집안의 구조, 뼈대 구조를 막 바꾸는 거죠. 건물의 구조를. 그러면 FAT32로 하면 NTFS로 하면은 FAT32보다 빨라진다 그랬죠? 그 빨라지는 것만 더 추가가 되는 거니 뿐만 아니라 뭐냐면은 용량이 큰 파일 있잖아요. 용량이 큰 파일. 자, 보세요. 여기 지금 이건 128메가예요. 128메가. 1기가도 아니고 8분의 1기가. 굉장히 용량이 작죠. 여긴 공인인증서만 보통 넣어놓고 다니는데, 다른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거는 한번 볼까요? 뭐라고 뜨나? 예, 16기가예요. FH32죠? 비어 있어요. 그렇죠? 아무것도 없어요. 몇 개 있네요. 여기 잠깐. 예. 현재 15.1GB가 남아 있어요. 여러분, 명량이라는 영화 보셨어요? 명량이라는 영화 한 5기가 됩니다. 그럼 5GB짜리를 복사해서 여기다 붙이면 들어갈까요? 용량이 15기가 남았으니까 어떨까요? 5GB짜리를 복사해서 붙이면 들어가겠죠? 안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여기는 들어가요. 여기 11.5기가 남아있으니까 들어가는데 여기는 15기가 남아있잖아요. 그래서 못 들어가요. FH32 방식으로 포맷이 되어 있으면 4기가 이상이 되면 못 들어갑니다. 아무리 공간이 남아있어도. 그래서 이런 경우가 있어요. 간혹 이제 제가 어떤 분들이 그래요. 선생님 아도비 CS 프로그램 있으시면 좀 복사 좀 해주시겠어요? 라고 얘기를 해요. 어차피 이제 어둠의 경로를 통해서 갖고 있는 건데. 그럼 요거 보세요. 몇 기가인가? 8.1기가, 8기가 정도 되죠? 7.75기가 정도 나오는데, 이거를 이제 복사해서 붙이려고 그러면, 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자, 해볼게요, 제가요. 얘를 복사해서, 여기 비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다가 붙여넣기를 딱 하면 어떻게 돼요? 못 들어가요. 그런데, 여기는 비어 있잖아요? NTFS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다 붙여넣기 하면 어떻게 될까요? 복사가 되죠. 취소할게요. 예. 여기는 들어가요. 그러니까 NTFS에서는 복사가 들어가는데 FH32에서는 공간이 아무리 있어도 못 들어간다.
그런 차이가 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FAT32 같은 경우에는 FAT 파일 시스템에서 파생된 것으로 FAT보다 더 큰 드라이브를 사용할 수 있고 FAT에 비해서 클러스터가 크기가 작으므로 하드웨어 공간 낭비를 줄일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문제가 뭐냐면은 공간이 아무리 남아있어도 큰 용량 4기가 이상 한 4.5기가 정도 되는데 4.3기가 이상이 되는 파일을 복사해서 붙이려고 그러면 못 들어간다 하는 단점이 있어요. 그럼 제일 좋은 거는 여러분들이 USB 메모리를 새로 사시면 포맷을 하세요. 포맷을 하실 때 어떻게 포맷을 한다? NTFS로 포맷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선생님 왜 요거는 NTFS로 포맷을 안 하셨나요? 라고 질문할 수도 있겠죠. 자, 보여드릴게요. 요 USB 메모리는 여러분들 혹시 들어보셨어요? OTG? OTG. 스마트폰에다 연결할 수가 있어요. 얘를 이렇게. 스마트폰에다 이렇게 단자에다가 연결하면 요 USB 메모리에 있는 게 인식이 돼요. 그러면 공간이 좀 부족할 수도 있고 내가 영화를 하나 보고 싶다든지 사진이나 음악을 듣고 싶은데 보고만 할 텐데 스마트폰에다 허구한 날 연결하기가 불편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USB 메모리에다가 복사를 해서 꽂으면 돼요. 그런데 NTFS로 포맷을 한 USB 메모리는 스마트폰이 또 인식을 못합니다. 그런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얘는 스마트폰용으로 사용하려고 제가 FAT32로 포맷을 해놓은 거예요. 네, 그런 좀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NTFS로 포맷이 된 것도 가능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 내비게이션이 있죠. 차량에 붙어있는 내비게이션에 USB 메모리가 들어가는 경우도 있죠. 그 SD 카드라고 하나요? 마이크로 SD라든지 그런 경우에도 NTFS로 포맷을 하면 내비게이션 인식을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는 컴퓨터는 NTFS를 지원하지만 스마트 기기라든지 내비게이션 기기들은 PC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기에서는 FAT32로 포맷을 해야만 되는 제품들이 많이 있어요. 알고 쓰셔야 됩니다. 설명서를 꼭 보시고 그렇게 활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시험에 뭐 제가 지금 떠든 것처럼 그렇게 막 복잡하게 시험을 냅니까? 그러지는 않아요. 근데 우리 생활 속에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라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NTFS가 가장 좋아요. PC용으로는 가장 좋고요. 스마트 기기용으로는 FAT32로 하시면 되고요. 예. 장점으로 옳지 않은 문제가 뭡니까? 그러면은요. 네 번째, 시스템 리소스를 최대화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최소화하는 것이 장점인데 최대화한다는 것은 단점이죠. 옳지 않은 것은 네 번째가 됩니다. 그러니까 자원의 낭비를 어떻게 줄여야죠. 자원의 낭비를 줄인다라는 게 리소스를 최소화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리소스를 최대화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낭비가 커진다라는 얘기죠. 이건 단점이죠. 네. 그러니까는 말뜻이 좀 어려워서 그럴 수 있는 겁니다. 자, 부팅. 부팅은 뭐예요? 여러분들 부팅한다라는 얘기가 뭡니까? 컴퓨터의 전원을 켜서 작동시키는 것이 부팅이죠. 여러분 컴퓨터의 전원을 켜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PC 입장에서는 굉장히 많은 일을 해요. 뭐 제가 적어 드릴게요. 파워 온 셀프 포스라는 작업을 해요. 전원을 켜면 스스로 검사를 합니다. 스마트 기기도 그래요. 스마트폰도 그렇고 PC도 그래요. 사람도 자고 일어나면 벌떡 일어나지 않잖아요. 몸을 이렇게 움직여보죠. 기지개도 켜보고. 그래서 잘 잤나? 하고 꼼질꼼질 움직여보고 이상이 없으면 이제 일어나고. PC는 전원을 켜면 이 기기 안에 하드디스크가 있는지 없는지, USB 메모리가 꽂혀 있는지 안 꽂혀 있는지, 키보드 마우스가 연결이 되어 있는지, 인터넷선이 연결이 되어 있는지, 사운드 장치가 작동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거를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메모리가 몇 기가인지, CPU는 어떤 CPU가 꽂혀 있는지를 계속 테스트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 포스트 작업이 OK가 되면 비로소
윈도우가 깔려있는 하드 디스크를 부르죠. 그러면 C 드라이브 안에 그러니까 내 컴퓨터 안에 C 드라이브가 있잖아요. 그 안에 여기죠. 보여드리면 내 컴퓨터 안에 보시면 C 드라이브가 있는데 C 드라이브 안에 윈도우즈라는 폴더가 있어요. 이게 뭐야? 뭐 난리가 났네 여긴. 뭐 따오기도 있고 새 폴더도 있고. 아비는 뭐야? 이런 거 좀 안 하면 좋겠는데. 윈도우즈라는 폴더가 있단 말이에요. 이 안에 이제 윈도우가 깔려 들어 있는 건데 여기 있는 거를 이제 컴퓨터가 쭉 가져오죠. 어디로? 주기억 장치로. 그러니까 주기억 장치 용량이 커야 돼요. 주기억 장치 용량이 커야 된다고. 그러니까 주기억 장치는 어떤 역할이냐면요. 주기억 장치는 운영체제, 다른 말로 윈도우죠. 우리 윈도우. 운영체제와 현재 사용하는 프로그램, 그리고 작성한 자료. 제가 지금 글을 쓰고 있잖아요. 메모장에다. 그렇죠. 이 글 쓴 거. 이런 자료들이 저장되는 공간이 주기억 장치입니다. 제가 윈도우를 실행해놨죠? 제가 실행한 거 아니라 켜니까 윈도우가 켜진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메모장 실행해놨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메모장은 어디 있던 겁니까? 보조기억 장치에 있었죠. C 드라이브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메모장을 클릭을 했어요. 이렇게 메모장을 딱 클릭했더니 메모장이 딱 열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가 보조기억 장치에 있던 애가 주기억 장치로 착 올라와요. 그리고 제가 글을 썼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글도 주기억 장치에 보관했던 거예요. 그러면 메모장은 지금 설치되어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제가 메모장을 닫으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또 실행하면 되죠. 근데 이 글은 어때요? 정전이 되거나 잘못해서 잘못 닫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글은 지워지지 않습니까? 지워지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 뭐 하는 겁니까? 저장하는 거죠. 그럼 저장이라는 말은 주기억 장치에 있던 주기억 장치에 있는 것을 보조 기억 장치로 보내는 거죠. 맞습니까? 그럼 입력이에요, 출력이에요? 네? 입력이에요? 아, 기억되니까 입력이에요? 시험에는 안 나오는 얘기인데 주기억 장치가 우선이에요? 보조기억 장치가 우선이에요? 주기억 장치가 우선이죠. 그럼 주기억 장치에서 보조기억 장치로 보냈죠. 그럼 출력이에요, 입력이에요? 출력이에요. 근데 우리 저장한다 그러면 보관이 되니까 입력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출력이에요, 본래는. 그러니까 시험에 안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시험에 나오면 정신사나워져요. 의미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의미만. 예. 그러면 지금 부팅 얘기했는데 이렇게 보조기억 장치에 있는 운영체제, 윈도우죠. 운영체제가 주기억 장치에 오는 거죠. 입력받아 오는 거죠. 주기억 장치로 들어오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용자와 기계가 작동될 수 있도록 도와주게끔 하는 게 운영체제인데 이것이 이제 주기억 장치로 짠 하고 작동이 되게끔 해주는 걸 우리는 부팅한다 그런 얘기를 하죠. 부팅. 그런데 그냥 자연스럽게 부팅이 되면 괜찮은데 만약에 이 상태에서 정전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퍽 하고 다 닫혀졌을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정전이 해제가 돼서 다시 전원을 켜면 어떻게 될까요? 자연스럽게 다시 부팅이 되지 않고 메뉴가 떠요. 검사하러 들어갈까요? 아니면 그냥 부팅할까요? 뭐 어쩌고 저쩌고 묻는단 말이에요.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F8번 키를 누르면 그러니까 컴퓨터가 딱 켜지고 나서 F8번 키를 누르면 되는데 언제 눌러야 될지 잘 몰라요. 사실은 순간적으로 사라집니다. 그래서 전원이 켜지자마자 F8번을 콩콩콩콩콩 눌러요. 그럼 그 중에 어떤가 한번 걸리겠죠? 그러면 이 책에 나와 있는 대로 안전모드, 네트워킹 사용, 안전모드, 명령 프롬프트 사용, 부팅 로깅 사용, 어쩌고 저쩌고 하는
종류별의 이렇게 굉장히 많은 부팅 옵션들이 쫙 뜹니다. 이거는 그냥은 안 뜨고요. 내가 불러낼 때 쓰는 거예요. 예. 처음 보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이렇게 복잡하네 라고 하는 거. 그러면 안전 모드, 처음에 이제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이제 복구라고 뜨죠. 정전이 될 거라든지. 또 어떻게 하다 보면 컴퓨터가 멈춰버리면 어떻게 강제로 꺼야 되잖아요. 그리고 다시 키면 복구할까요? 아니면 그냥 윈도우로 넘어갈까요? 뭐 이렇게 물어요. 그럼 복구해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안에서 꼬여있는 실타래를 풀어주고 다시 껐다 켜지거든요. 그 다음에 컴퓨터가 비정상적으로 작동이 될 때가 있어요. 어떨 때냐면 여러분 해상도라는 거 들어보셨죠? 해상도. 우리 강의실에 있는 모니터는 여러분 지금 쓰시는 게 19인치예요. 저하고. 19인치 해상도는 1280에 1024까지 해상도가 나옵니다. 해상도 들어보셨죠? 예. 그런데 지금 보시는 여러분 제 앞에 있는 빔에 있는 화면은 1024로 만들어 놨어요. 뭐냐면 제가 여기서 해상도를 1280으로 이렇게 바꿀 수도 있어요. 이렇게 바꾸면 뭐가 불편하냐? 글자가 작아요. 글자가 작게 보여요. 여러분 보시기에 좀 작게 보여요. 그래서 이게 불편하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하냐면은 해상도를 1024로 해놓거든요. 근데 1280 이상으로는 못 올린단 말이에요. 네, 못 올려요.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제가 40인치 모니터를 쓴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40인치는 1920까지 돼요. 1920까지 갔는데 모니터 고장해놨네. 그래서 19인치 모니터로 대체해서 쓴단 말이에요. 그러면 현재 이 컴퓨터는 1920으로 지정이 돼 있었잖아, 해상도가. 근데 19인치를 딱 끼는 순간 어떻게 돼요? 얘는 1280밖에 지원을 못하니까는 컴퓨터 입장에서는 1920 가야 되는데 1920 가야 되는데 못 가는 거잖아요. 그럼 화면이 딱 멈춰버려요. 해상도가 안 맞으니까. 자기 영역을 벗어났으니까 이 모니터 입장에서는 1920을 지원을 못하니까는 모니터에서 못 받아주는 거예요. 그럼 멈춰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껐다 킬 거 아닙니까? 껐다 켜면 똑같아요. 모니터가 못 받아주는 거예요. 그럴 때는 어떻게 된다? 천상 안전 모드로 들어가야 돼요. 그게 비정상적으로 작동된다. 그런 의미예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안전 모드로 들어가서 거기에 가서 해상도를 다시 1280으로 돌려놓고 나오면 그리고 껐다 키면은 이제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겠죠. 근데 안전 모드로 들어가면은요 소리도 안 들려요. 인터넷도 안 돼요. 프린터기도 안 돼요. 아무것도 안 돼요. 안전 모드는 말 그대로 세이프 모드라고 되어 있어요. 영어로는 세이프 모드라고 되어 있는데 그냥 내 컴퓨터 상에 있는 기본적인 기능으로만 본래의 기능으로만 작동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운드 스피커 소리도 안 들려, 인터넷도 안 돼, 뭐 아무것도 못 해요. USB 메모리 꽂아도 인식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내 컴퓨터를 빨리 조치를 취하고 나와야 되겠죠. 그렇죠? 예. 그런데 그런 경우도 있어요. 예전에 어떤 바이러스가 이렇게 막 창궐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 좀비 바이러스라고 들어보셨나요? 내 컴퓨터에 좀비 바이러스가 감염이 돼가지고 나는 가만히 있는데 켜놓고 가만히 있는데 얘가 막 움직여 지 혼자. 디도스 공격 들어보셨어요? 디도스. 그래서 행정안전부라든지 또는 외교부라든지 이런 청와대 홈페이지에 지가 막 접속을 해요. 그러면 청와대 홈페이지라는 게 하루에 뭐 1000만 명, 동시에 1000만 명, 2000만 명 접속하는 사이트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동시다발적으로 1000만 명이 접속해라 하고 좀비 바이러스 감염돼갖고 움직이면 어떻게 돼요? 청와대 홈페이지가 멈추겠죠. 그걸 디도스 공격이라 그래요. 예전에 우리도 그랬던 적이 있었어요. 그 김동성 선수가 안토 오노한테 그렇게 헐리우드 액션 때문에 금메달 박탈당한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티즌들이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에 미국에 있는 빙상연맹 홈페이지에 접속해주세요 라고 했어요. 아무런 얘기도 안 하고 그거만. 그럼 그래? 그럼 항의 방문차 가는 거야. 그런데 빙상연맹이라는 홈페이지가 동시에 1000만 명씩 들어가지는 않잖아요. 끼켜봤자 한 10만 명 접속하는데. 근데 우리나라 네티즌들이 한 500만 명이 들어갔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될까요? 서버가 고장나요.
그러면 이제 서버 고장났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부품을 새로 교체해서 복원을 하겠죠. 그럼 일주일 있다 또 가죠. 그럼 또 고장나겠죠. 그렇게 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거를 우리는 디도스 공격, 분산 공격이라 그래요. 예. 근데 거기에 연관된 바이러스를 체크하려 그러면 당연히 우리 컴퓨터에 백신이 있으면 괜찮지만 없는 집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바이러스에 감염이 된 상태에서 모르고 껐다 켜버리면 내 컴퓨터가 다 나가요. 다 지워져 버려요. 그런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걸 치료할 수 있느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V3 라이트를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하려고 가면은 멈춰요. 안 들어가게 좀비 바이러스 그걸 막아요. 왜냐면 백신이 들어오면 내가 죽을 거 뻔히 아니까 유명한 사이트들은 다 막아놔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안전 모드 네트워킹으로 들어가야 돼요. 껐다가 키면서 정상 모드로 들어오는 순간 컴퓨터가 가버려요. 그러니까 껐다 켜지면서 F8번 눌러가지고 안전 모드 네트워킹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인터넷만 돼요. 인터넷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백신 사이트에 들어가서 백신을 가지고 검사를 할 수 있게끔. 그때는 안전 모드 네트워킹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럴 때. 또 그런 사이트에 들어가서 이렇게 보면은요 설명이 나와요. 안전 모드 네트워킹 사용으로 들어와서 껐다 켜가지고 요 방식으로 들어와서 백신 검사를 하세요. 뭐 이렇게 한다 알려줘요. 근데 그 말 뜻을 못 알아들으면 뭔 소리인지 모르지. 예. 그 다음에 이제 뭐 부팅 로깅 사용이라는 게 있어요. 자, 부팅을 하게 하는 과정이요 굉장히 절차가 많습니다. 일반 책자에 보면요 한 7, 8가지 과정을 거쳐서 나온다 그래요. 부팅하는 순서가. 그런데 보세요. 중간에 컴퓨터가 멈췄단 말이에요. 그럼 어디에서 멈췄는지 모르죠. 어디에서 멈췄는지 몰랐다. 그러면 1단계 어느 진행, 2단계 뭐 진행, 3단계 뭐 진행, 4단계, 5단계, 6단계, 7단계, 8단계, 8단계가 오케이가 되면은 이제 부팅이 완료가 되는 건데 중간에 멈춰버렸으니까 3단계에서 멈춘 건지 5단계에서 멈춘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부팅 로깅 사용을 선택을 해요. 그러면 얘가 1단계 뭐뭐뭐 진행 오케이, 2단계 뭐뭐뭐 진행 오케이, 그러다가 5단계 뭐뭐뭐 실패 이렇게 해요. 그러면 이제 안전 모드로 들어가서 요 NT 부팅 로그라는 텍스트 파일을 불러오면 5단계에서 멈췄구나, 6단계에서 멈췄구나 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를 보고 어디가 잘못됐는지 조치를 취할 수 있다라는 거지. 근데 우리는 이론적으로 배워도 실제로 잘 못해요. 근데 그런 게 있다라는 것만 아시면 됩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해상도. 해상도가 아까 뭐 1280이니 뭐 1920이니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런 해상도가 높아지면 컴퓨터가 힘들어해요. 여러분이 보세요. 여러분이 20평짜리 집에 살시다가 100평짜리 집으로 이사를 가시면 좋겠죠. 근데 일이 많아지죠. 평수가 커지니까 일할 게 많잖아요. 사람을 두고 시키는 게 아니니까는. 그러면 컴퓨터 입장도 640에 480을 쓰다가 1920을 쓰려고 그러면 평수가 커진 거잖아요. 면적이. 그러니까 컴퓨터 입장에서 힘들어해요. 그러니까 느려지거든. 그럴 때 어떤 걸 빨리 좀 작업을 해야 된다 그러면은 이 저해상도 비디오 사용으로 들어가면은 대신에 글자 크게 보이지만 화면이 빨리빨리 움직여요. 그래서 테스트를 하거나 또 무슨 그래픽 장치 같은 거를 새로 작업을 한다든지 할 때 요 사용으로 요 모드로 들어와서 작업하고 나가는 경우가 많더라 이거죠. 그런 경우. 나머지는 뭐 그런 게 있다라는 것만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자, 6페이지 문제 한번 볼게요. 우리가 이제 부팅을 할 때 어떤 키를 누른다고요? F8번 누른다 그랬죠? 예, 그거 기억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안전 모드로 시스템을 시작하면은 모니터 해상도가 얼마라고요? 응? 800에 600. 800에 600. 제일 처음에 800에 600으로 떠요. 그런데 제가 집에서 사용하는 제 컴퓨터에는 안전 모드를 1280으로 바꿔놨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안전 모드로 들어가면 1280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최초 800으로 나온다 이거지. 800으로. 예. 자, 바로 가기 키.
이제 큰일 났네, 이제 여러분들. 이거 외우셔야 돼요. 우리는 지금까지 뭐를 많이 했냐면, 마우스를 많이 썼죠, 마우스요. 마우스를 클릭, 더블 클릭, 뭐, 드래그, 뭐, 원하는 데 가서 클릭, 이런 것만 많이 써왔는데, 다 알잖아. 클릭이 뭡니까? 근데 그거, 클릭이 뭐지? 어려운데? 이런 사람 없단 말이에요. 시험에 안 내요, 클릭은. 그 뭐를 묻느냐? 키보드를 물어요, 키보드. 보세요, 얼마나 많습니까? F1번서부터 F12번까지가 있는데, 그렇죠, 기능키가. 펑션키라 그랬어요. F1번은 도움말이고요. F2번은 이름 변경이에요, 이름 변경. 요렇게. 나 요거 파일의 이름을 바꾸고 싶어. 그럼 F2번 키를 딱 누르면 이렇게 껌뻑껌뻑 거리거든요. 이렇게. 그럼 요거를 이제 고쳐 쓰는 거죠. 아니면 오른쪽 버튼 눌러서 이름 바꾸기 해도 되는데, 마우스로 하는 거 다 안단 말이야. 그러니까 키보드로 묻는 거죠, 키보드. 네. 그 다음에 F3번은 뭐 하는 거예요? 검색하는 거예요. F3번을 딱 누르면 이렇게 검색하라고 나와요. 그럼 여기에 제가 이제 강좌라고 하는 거를 검색을 해라 그러면, 예, 강좌라는 것만 쫙 찾아내요, 막 이렇게. 기똥차. 굉장히 많이 나오죠? 이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분명히 내가 시간표를 하나 저장해 놓은 것 같은데, 어딘지 못 찾겠어. 내 문서에도 없고, 어디서 몰라. 그럼 여기다가 시간표라고 탁 쓰면, 시간표라는 거를 보세요. 시간표. 찾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여기 있었네. 여긴가? 이건가? 열어보면 되잖아. 네, 그럴 때 뭐를 누른다고요? F3번. F3번. 그 다음에 F5번은 뭐예요? 새로 고침. 새로 고침은 어떤 경우냐면요. 여러분들 그 포토스케이프라는 프로그램 혹시 해보셨어요? 그래픽 편집하는 거예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우리 포토샵이나 이런 데서, 포토샵은 들어보셨죠? 예. 그림을 가져와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림을 가져왔는데, 포토샵을 실행해 놓은 상태에서, 포토스케이프나 이런 걸 실행해 놓은 상태에서 그림을 추가했어요, 폴더에다가. 그러면 포토스케이프라는 프로그램이 못 알아들어요. 실행해 놓은 상태에서 추가가 된 거기 때문에. 추가를 해놓고 나서 실행을 시키면, 이만큼 있네 라고 아는데, 일단 실행을 해놨어. 10개 정도 있는 거를 상태에서. 근데 거기다 20개를 추가했어. 그러면 30개잖아요. 근데 얘는 아직까지 10개만 알아. 그럴 때 F5번 키를 누르면, 야, 새로 고쳐라 이거지. 새로 고침. 야, 20개가 추가됐으니까 30개로 인식을 해야 된다라고 알려주는 거죠. 그때 F5번 키를 누르면 이제 얘는 30개로 그림을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우리는 새로 고침이라 그래요. 새로 고침. 계속하네. 그만하면 좋을 텐데. 네. 최신 정보를 고친다라고 하는 걸 우리는 다른 말로 새로 고침이라고 얘기를 해요. 엑셀에도 있고 파워포인트도 있고 뭐 다 있어요. 어느 프로는 대부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런 거죠. Alt하고 오른쪽 왼쪽 화살표. 제가 조금 전에 얘를 실행했나 이거요? 이거 이렇게 실행했는데, Alt키 누르고 여기 가서 Alt키 누르고 오른쪽 아래쪽 어떻게 뭐 움직이나요? 뭐가 막 움직이죠? 어떻게 움직였어요? 예. 다음 화면, 이전 화면을 왔다리 갔다리 한단 말이에요. 예. 그냥 이렇게 좌우로 움직여도 돼요. 좌우로 움직이고 엔터를 탁 치면 걔가 열려요. 예. 그런데 이제 항목이 여러 가지 있을 때는 Alt키를 누르고 움직이는 경우도 있어요. 그 다음에 Alt키 누르고 Escape. 자, Alt키 누르고 Escape를 누르면 어떻게 보여주나. 자, 위에도 올려. 보세요. 여기 위에 보세요. 여기. 제가 하나, 둘, 셋, 넷, 5가지 실행해 놨잖아요. 그래서 Alt하고 ES를 누르면 보세요. 어떻게 되나. 움직여지나요? 뭐가 왔다리 갔다리? 여기 상단에. 그래서 이제 작동을 시키게끔 한다든지. 그 다음에 Alt 탭은 뭐예요? Alt하고 탭을 누르면 Alt 탭 이렇게 하면 뭐 바뀌죠?
바뀌지 않습니까? Alt 탭 키를 누르면 화면 안에서 움직일 거예요. 여러 개를 실행해 놓은 상태에서,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를 실행해 놓은 상태에서 그냥 마우스를 클릭하면 되잖아요. 그거는 우리가 눈이 잘 보이니까 마우스를 클릭하는 거고 손이 멀쩡하니까 클릭하는 거지. 이게 눈에 보이니까 클릭했지 않습니까? 근데 시각장애는 어떻게 해요? 안 보이잖아. 그러니까 마우스를 못 쓰죠. 시각장애는 마우스가 필요 없지 않습니까? 키보드로 해야 되거든요. 키보드를 가지고 다 작업을 하는 거예요. 시각장애인들이. 예. Alt키를 누른 상태 탭을, 그 다음에 Alt하고 엔터 누르는 것도 있어요. 여러분, Alt 엔터는 뭐냐면 이런 겁니다. 여기 컴퓨터라는 아이콘이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면,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른다는 걸 우린 뭐라고 불러요? 바로가기 메뉴를 부른다라고 얘기하죠. 예. 얘와 연관된 특별한 메뉴를 불러요. 이거를 우리는 팝업 메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영어로는 팝업 메뉴라고 부르고, 예. 우리말로는 바로가기 메뉴라고 부르고. 그럼 제일 끝에 속성이 있어요. 속성. 이걸 우리는 등록 정보라 그래요. 마우스로 이렇게 클릭을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뭐 오류가 났는데. 자, 그럼 얘를 제가 마우스로 키보드로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다가 Alt 엔터를 탁 치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얘가 뭐 문제가 좀 생겼지만 바로 이렇게 나오겠죠? Alt 엔터를 치면은 등록 정보가 나오는 거예요. 자, 특히 이런 거. 여기 지금 답안 전송 setup.exe라는 파일이 있는데 이거 오른쪽 눌러서 속성 뭐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이게 등록 정보예요. 이거를 우린 키보드로 왔다리 갔다리 하다가 Alt 엔터를 탁 치면 바로 나오는 거죠. 시각장애인들은 절대로 마우스를 못 쓴다는 거예요. 여러분 눈 감고 마우스 만져보세요. 어디에 뭐가 있는지 모르죠. 근데 시각장애인들은 이제 키보드로 움직이잖아요. 이렇게 움직이면 스피커에서 61회 전산회계 2급점 집 하고 음성으로 출력을 해요. 움직이면 이렇게. 답안 전송, setup.exe 이렇게. 그런 프로그램이 깔려 있기 때문에 시각장애인들은 사용하는 건데, 예. 이제 그럴 때 많이 사용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자격증 시험에는 이 키보드를 사용하는 방법을 또 Alt 스페이스바를 누르거나 그러면 여기 위에 상단에 이렇게 뭐가 나타나요? 여기 바로가기 메뉴라고 돼 있잖아요. 여기 요거 여기 클릭하면 돼요. 여기 파일이 아니라 여러분들 메모장 실행하면 메모장 꼭대기에 보면 메모장 그림 보이죠. 이렇게 얘를 클릭하면 돼요. 그럼 여기 이렇게 메뉴가 뜨거든. 미전 크기로 최대화 이렇게 바꾸죠. 우리는 어떻게 요거 갖고도 했지 이렇게. 그렇죠. 뭔지 아시겠죠? 제가 어디 누르는지. 근데 여기 눌러도 돼요. 이렇게. 그리고요, 재밌는 건 뭐냐면, 여기 있는 거를, 여기 이 자리. 여기 더블 클릭하면은요, 닫혀요. 오른쪽에는 X를 눌러서 종료하는 것도 있지만, 저 왼쪽에는 요 아이콘, 여기 영역을 더블 클릭해도 프로그램이 종료가 됩니다. 인터넷도 마찬가지예요. 보세요. 인터넷 실행해놓고 이 부분이죠, 여기를. 이 부분을 더블 클릭하면, 자, 요거부터 먼저 더블 클릭해 볼까요? 종료가 됐고. 자, 얘도 보세요. 여기도 더블 클릭하면 종료가 돼요. 모르셨죠?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는 굉장히 복잡해요. 컴퓨터라고 하는 기기가.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내가 아는 것만 써왔거든요. 시험에 어떻게 될까요? 대본에 떨어지죠. 내가 아는 것만 갖고 시험 보면 떨어져요. 그래서 이런 거를 가지고 복습을 하시는 건데, 그러면 저는 알았느냐? 저도 몰랐어요. 저도 키보드 세대로 컴퓨터를 했지만, 제가 뭐 이걸 다 외우고 사는 건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도 컴활 자격증을 공부해서 시험을 봐서 합격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고, 뭐 가만히 있는데 저한테 자격증 주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때도 이런 게 시험 과목에 있었단 말이에요. 한번 눌러볼까? 그랬더니 Alt하고 F4번 누르면, Alt키 누르고 F4번을 누르면, 닫혀지네? 아까, 어디. 여기. 바로가기 메뉴 있잖아요. 얘를 더블 클릭해도 닫혀진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해서 외우는 거예요. 하나씩. 자, 그럼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제가 내 컴퓨터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실행해놨는데, 얘를 종료하는 방법이 뭐가 있어요? 저 끝머리에 있는 닫기 단추 누르는 거 있죠? 그 다음에 제 앞에 바로가기 메뉴 더블 클릭하는 거 있죠? 여기 닫기 이거. 그 다음에 Alt F4번 눌러 닫기도 있죠? 그 다음에 파일에 가도 닫기가 있어요. 파일에 가도 닫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쭉 올려놓고 보면 여기 이거죠. 예. 여기도 오른쪽 눌러서 창 닫기 해도 돼요. 닫기가 얼마나 다양합니까? 그럼 시험에 뭐라고 나오냐면 창 오른쪽 끝에 있는 창 조절 단추에서 닫기 단추를 누른다. 이거 시험에 안 나온단 말이에요. 왜? 다 아니까. 다음 중 틀린 것을 고르시오. 맞는 걸 고르시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Alt F5번을 누른다. 아니죠. Alt F4번이었죠. 예.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고요? 바로가기 메뉴에서 닫기를 누른다. 뭐 이런 거. 이런 걸 가지고 시험에 내면은 멍해요. 왜? 한 번도 안 해봤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 보고 외우세요라고 해야 돼요. 어차피 시험에 나오는 거니까. 근데 무작정 외우면 어려우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써보세요. 사용을 해보시라고. 이건 아시잖아. 컨트롤 A 전체 선택하는 거, 컨트롤 C 복사하는 거, 컨트롤 V 붙여넣기 하는 거 아시잖아요. 그렇게 자주 하다 보면 외워지겠지. 자주 하다 보면. 예. 근데 여기 보면은 이런 것도 있네요. 컨트롤 쉬프트 ESC. 컨트롤 쉬프트 ESC. 컨트롤 쉬프트 ESC. 뭐가 나왔어요? 자가관리자라는 창이 떴어요. 컨트롤 쉬프트 ESC. 그럼 보세요. 현재 프로그램 뭐뭐가 실행되고 있고, 이 컴퓨터는 현재 CPU가 이만큼 작동되고 있고, 메모리는 4기가 중에서 1.59GB만큼 사용되고 있고, 또 현재 이 컴퓨터 내에서는 어떤 서비스가 작동이 되고 어떤 프로그램이 내부에서 작동되는지, 메모리상에서 움직이는지를 다 보여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보기에 가서 뭐 업데이트 속도 빠르게 느리게, 뭐 CPU 사용 현황, 커널 시간도 볼 건지,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것들이 보이거든요. 옵션에 가서 항상 위에 표시해라,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거. 여기서 새 작업을 실행해야 돼. 여러분들 컴퓨터가 어느 날 갑자기 딱 멈춰버렸어요. 마우스도 막 안 움직이고 키보드도 안 움직여. 근데 키보드에 보면 불 들어오는 데가 3개가 있죠. 키보드에 불 들어오는 거 3개 있죠. 그 뉴메릭 키 오른쪽에, 그 다음 왼쪽에 캐피탈 키 대소문자, 그렇죠. 상단에 스크롤 락키 3군데가 있는데, 여기 있는 키를 눌렀더니 불이 껌뻑껌뻑 거리잖아요. 그러면 멈춘 게 아니에요. 요거 키보드에 뉴메릭 키 있지 않습니까? 뉴메릭 키. 이걸 켜야만이 오른쪽이 숫자로 바뀔 거 아닙니까? 다시 꺼지면 방향이고, 그렇죠. 근데 얘를 눌렀더니 불이 껐다 켜지고 안 그래. 작동이 안 돼. 그러면 키보드가 멈춘 거예요. 근데 누르면 불이 껌뻑껌뻑 거리거든? 그러면 멈춘 게 아니라 작동이 안 되는 것 뿐이에요. 그럴 때 컨트롤 쉬프트 ESC를 딱 누르면 이 창이 떠요. 이렇게 떠. 그러면 여기에서 새로운 작업을 실행할 수도 있어요. 여기에다가 예를 들어서 뭐라고 해볼까? 노트패드라고 제가 썼어요. 노트패드. 그랬더니 뭐가 메모장이 나왔단 말이야. 메모장이. 예, 이렇게 한다든지. 그 다음에 또 하나 뭐가 있냐면 컨트롤 알트 딜리트 키 한번 눌러보세요. 컨트롤 알트 키 누른 상태에서 딜리트 키를 누르면 이렇게 뜹니다. 이렇게. 컨트롤 알트 딜리트. 그러면 저 끄트머리에 닫기 단추 있죠? 빨간 거예요. 이때는 작동이 돼요. 윈도우가. 평상시에는 마우스를 클릭해도 클릭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돼. 그냥 마우스가 이렇게 움직이기만 하고 클릭이 안 돼. 그러니까 닫기도 못해. 이걸 닫기 눌러도 반응이 없어. 이럴 때 있단 말이에요. 그때 컨트롤 알트 딜리트 키를 눌러서 여기에서 저 끄트머리에 있는 닫기 단추 또는 키보드로 움직여도 돼요. 탭키 있어요. 탭키. 키보드 왼쪽에 탭키를 누르면 항목 간에 막 움직여요. 예. 그래서 이걸 가지고 저 오른쪽에 가서 오른쪽 닫기 단추에 이렇게 커서가 움직여 간단 말이에요. 그때 엔터를 탁 치면 시스템이 종료가 돼요. 그냥 전원 스위치를 꾹 눌러서 끄는 것보다 이게 훨씬 더 좋은 거죠. 근데 이것마저 안 움직이면 이제 전원을 꾹 누르고서 꺼야지. 컴퓨터는 이런 방식들이 다 안에 있어요.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놔서. 근데 우리 모르잖아. 모르니까는 상태가 이상하면 어떻게 돼? 무조건 코드를 확 빼지. 그럼 큰일 납니다.
코드를 분리하면 위험해요. 전원 스위치 있잖아요. 전원 스위치를 1초 동안 눌렀다 띄세요. 그럼 지가 알아서 종료가 되기도 하고. 근데 가만히 있어. 아무 반응이 없이. 그러면 5초간 누르세요. 그럼 강제로 종료가 돼요. 코드를 빼시면 위험해요. 이거 위험한 행동입니다. 그러면 이제 전원을 이용해서 우리 전원 스위치를 눌러서 껐다가 다시 누르면 켜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비정상적으로 종료가 됐으니까 아까 우리 화면에 나온 대로 부팅 그 화면에 나온 대로 뭐라고 뜰까요? 거기에 복구 모드로 갈까요? 아니면 정상 모드로 갈까요? 이렇게. 그때는 복구 모드로 한번 갔다 오시면 좋아요. 그럼 컴퓨터가 알아서 안에 뭐가 잘못되어 있는지 꼬인 거를 쫙 풀어주고 나와요. 그렇게 해주는 게 있더라 하는 거. 그 다음에 이것도 있어요. 컨트롤 키 있죠. 컨트롤 키. 컨트롤 키라는 거는 뭔지 아시죠? 그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화면에다 대고 마우스 휠 있지 않습니까? 휠을 이렇게 너무 커졌나? 너무 커졌나요? 자 보세요. 이렇게 커지고 이렇게 커지고 작아지고 그러죠? 이렇게 되면 또 사람들 놀래지. 보세요. 아이콘이 너무 크지 않아요? 다 해보셨나봐요, 이거는. 자, 여기에서도 제가 컨트롤 키 누르고 이렇게 올리면 화면, 글자 커지고 작아져요, 이렇게. 예. 인터넷을 하다가 글자가 좀 작게 보여.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컨트롤 키 누르고 휠을 위, 아래. 이렇게 위로 올리면 글자 커지고 아래로 내리면 작아지고 그래요. 컨트롤 키 누르고 휠을 굴리면 글자가 커지고 작아집니다. 아래 한글도 그래요. 엑셀도 그래요. 파워포인트도 그렇고. 근데 요거는 안 되더라고. 여기 우리 내 컴퓨터 여기서는 여기서도 된다. 여기서 된다. 이렇게 되지. 그래서 이런 거는 가능해요. 보세요. 여기 그림에 갔는데 사진에 갔는데 여기 사진이 있지 않습니까? 얘를 좀 크게 보고 싶다 그러면 컨트롤 키 눌러서 휠을 막 위아래로 움직이면 어떻게 돼요? 그림이 크게 보이고 작게 보이고. 요건 눌러서 하는 거예요. 본래는 큰 아이콘, 아주 큰 아이콘, 뭐 작은 아이콘. 근데 그냥 휠을 굴려도 이렇게 커지고 작아지고 그런 기능이 있으니까 좀 편리하죠. 뭐 내 컴퓨터 같은 경우 가서도 이렇게 휠을 굴리면 아이콘이 되게 커 보이는데 그냥 요거 누르셔도 되고. 별의별 기능이 다 있어요. 우리가 몰랐던 것들이. 꼭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우리 CD 있죠. CD를 여기 컴퓨터 안에 보면 CD롬 드라이브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다가 우리가 CD나 DVD를 집어넣으면은요, CD 속에는 자동 실행이라는 명령이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CD 속에. 그러니까 게임 CD 같은 거 있잖아요. 얘를 거기다 집어넣고 또 오디오 CD를 집어넣으면 지 혼자 알아서 막 작동을 해요. 그럼 막 또 닫아야 되잖아. 그럴 때 쉬프트 키를 누르고 이제 CD를 집어넣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그러면 작동이 안 돼요. 쉬프트 키를 누른 상태에서 CD를 집어넣으면은 CD가 가만히 있어요. 잠잠해. 그러면 내가 이제 컴퓨터에 가서 내려가면 이제 내 컴퓨터 안에 CD롬 드라이브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때 더블 클릭해가지고 열어보는 거죠. 뭐 지금은 뭐 없으니까 그런데 이제 CD를 집어넣으면은 그게 이제 나오겠죠. 그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는 거 있잖아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그런데 이제 보세요. 아까 제가 내 컴퓨터에서 뭐 이거 오른쪽 버튼 누르세요 뭐 이런 거 있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시각장애인들은 어떻게 해요? 이거 오른쪽 버튼 못 누르잖아. 마우스가 어딘지를 모르잖아요. 그때 뭐 누른다? 여기 써있네. Shift F10번.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다가 Shift F10번 누르면 이게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는 거예요. 그런데 또 있어요. 우리 키보드 제일 아래줄에 보시면 그림으로 되어 있는 키가 3개가 있죠. 컨트롤과 알트 사이에 깃발 그림이 하나, 2개가 있고
오른쪽 깃발 그림 옆에 보면 화살표 돼 있는 거 있죠? 컨트롤 옆에 있는 거. 걔가 본래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는 거예요. 예. 오른쪽 버튼 누르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제 요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키보드로 왔다리 갔다리 하다가 걔를 누르면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는 기능이 되는 거예요. 그게 본래 바로 가기 키예요. 그 깃발 그림은 뭐예요? 시작 누르는 거죠, 시작. 이거 시작 이거 누르는 거잖아요, 시작. 안 해보셨나 보다. 예. 집에 있는 컴퓨터 거들어 가야겠다. 그 다음에 우리가 딜리트 키를 명령을 걸면 어떻게 딜리트를 하면 지워지죠. 그럼 우리 컴퓨터에서는 휴지통으로 갑니다. 휴지통으로 가요. 근데 쉬프트 키를 누른 상태에서 딜리트를 누르면 휴지통에 안 가요. 바로 지워져요. 자, 보여드릴게요. 얘를 제가 딜리트 키를 누르면 휴지통에 버리겠습니까? 라고 뜨는데 쉬프트 키를 누른 상태에서 삭제를 하거나 또는 쉬프트 키를 누른 상태에서 딜리트를 누르면 영구 삭제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삭제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그림은 못 찾아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오른쪽 누르면 휴지통에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딜리트 키를 누르면 휴지통에 갔잖아요. 이렇게 휴지통에 갔는데 그러면 바탕화면에 휴지통이 있죠? 여기 있지 않습니까? 그럼 오른쪽 가서 어디가 요건죠. 요거 예. 얘를 복원 그러면 사라졌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걔가 어디 있던 거라? 내 사진 안에 내 사진 여기 있죠? 내 사진 여기. 사진 샘플에 가면 이제 있네. 살아났단 말이야. 근데 쉬프트 키를 누르고 삭제하면 어떻게 된다? 꽝. 못 살리는 거예요. 꼭 기억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은 이제 윈도우 로고 있어요. 윈도우 로고. 윈도우 키. 여기는 지금 깃발 그림이 우리 지금 키보드에 있는 깃발은 뭐 어떻게 됐어요? 보재기 4개 같은 거 붙어 있잖아요. 지금 여기 지금 이렇게 교환에 있는 요 깃발 그림은 우리 키보드에 있는 그림하고 좀 다르죠? 이건 옛날 그림인 것 같고. 요거죠, 여기. 보재기 4개 붙여놓은 것 같지? 그래서 컴퓨터 전원을 켜면 이 보재기 4개가 이렇게 와갖고 꼼뻑꼼뻑 움직이다가 착 켜지지 않습니까? 예. 자, 이거 누르는 게 시작입니다. 시작. 그런데 그 로고를 누른 상태에서 띄면 시작이니까 누른 상태에서 알파벳 D를 누르면 다 내려갔어. 사라졌어. 그 다음에 다시 D 누르면 어떻게 돼? 다시 나타나고. 우리 뭐 했냐면 이거 했죠. 이거. 최소화 시켰잖아요. 최소화 시킨 거 아시죠? 어떤 건지. 여기도 있잖아요. 오른쪽 끝에. 바탕화면 보기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 시계 옆에. 누르면 다 내려가고 다시 누르면 나타나지 않습니까? 이거를 윈도우 로고를 누른 상태에서 알파벳 D를 누르면 내려갔다가 다시 누르면 나타났다 하는 거예요. 왜? 오른쪽 끄트머리가 뭐가 있는지 시각장애는 못 본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 요거 뭐예요? 윈도우 로고 플러스 2죠. 2는 익스플로러의 줄임말이에요. 익스플로러 탐색기 내 컴퓨터. 그러니까 윈도우 로고 플러스 알파벳 2를 누르면 이렇게 탐색기가 내 컴퓨터가 떠요. 내 컴퓨터가 떠. 우리 어떻게 했습니까? 시작 눌러서 컴퓨터 이렇게 눌렀잖아요. 이렇게 눌렀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 어떻게 했어? 윈도우 로고에 알파벳 2를 누르면 바로 탁 뜨지 않습니까? 빠르지. 처음에는 불과 1초, 2초밖에 차이가 안 나는 것처럼 느끼지만 생활화가 잘 되어 있는 사람이 하는 거를 보면은요, 신바람 나게 막 움직이거든. 근데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종일 헤매. 컴퓨터가 어디 있더라. 여기 있네 하고 누르고. 근데 아는 사람은 샥 누른단 말이에요. 키보드로. 그러니까는 저 윗사람이 보면 뭐라 그래. A라는 사람은 되게 헤매고 B라는 사람은 되게 빠른 A를. 그럼 B라는 사람이 승진이 올라가겠죠.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F는 뭐예요? find. 아까 요거 검색 결과 하는 거 있었잖아. F3번 키 좀 누르면 검색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검색해 놓은 결과를 다시 보고 싶을 때 있지 않습니까? 그때 로고 플러스 find F. 그 다음에
윈도우 로고 플러스 L은 뭐예요? 락. 컴퓨터를 잠근다는 의미는 뭐예요? 여러분 컴퓨터 켰을 때 패스워드 입력 안 했죠? 여기는 지금 강의실이니까 패스워드를 안 해놨지만 여러분 댁에 있는 컴퓨터는 어때요? 나 혼자 쓰는 거라면 패스워드를 걸어놔야 되고 특히 직장에 있는 컴퓨터는 반드시 패스워드를 걸어놔야 돼요. 그래서 잠깐 화장실을 갈 거거든? 그럼 이 상태로 가버리면 큰일 나죠. 누가 와서 건들 거 아닙니까? 그때 윈도우 플러스 L을 딱 누르면 이렇게 딱 잠겨버린단 말이야. 그러면 누가 와가지고 뭐 하고 있었지? 하고 클릭하면 어떻게 돼요? 패스워드를 물어보잖아. 도저히 못 열어보죠. 그럼 나는 어떻게 돼? 눌러보니까 내 패스워드 내가 아니까 지금은 패스워드가 없으니까 다시 열리지만은 실제로는 패스워드를 물어본단 말이에요. 패스워드 걸려있는 컴퓨터라면 남이 못 열겠죠. 그렇죠. 그럴 때 사용하는 거. R은 실행이고요. U는 뭐예요? 접근성 센터라고 되어 있죠. 접근성 센터. 과거에는 뭐라고 불렀냐면요. 내게 필요한 옵션이라고 했어요. 휠체어 그림 그려져 있던 거. 장애인을 위한 기능을 우리는 접근성 센터라 그래요. 접근성. 이게 시험에 잘 나와요. 왜냐면 약자를 위한 기능이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도 제재를 받을 수가 있어요. 뭐냐면 이런 거죠. 여러분들 공공기관 건물을 갔는데 휠체어 탄 사람이 계단을 못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납니다. 그 건물. 그러니까는 누가 밀어주든지 아니면 누가 본인 스스로가 올라가야 되는데 보통 어떻게 돼 있어요? 앞에는 계단이 돼 있잖아. 그러니까 장애인은 호출벨을 누르세요. 이렇게 한단 말이야. 아니면 뒤로 돌아오세요. 뒤로 누굴 뭐로 하나? 뒤로 돌아오라고 해요. 그러니까 요즘은 호출벨을 누르세요.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간혹 이제 유튜브나 이런 거 보면은요. 그 계단이 막 움직이는 게 돼 있어요. 계단에 딱 휠체어가 딱 갖다 대면은 계단이 척척척 움직여요. 그래서 계단에서 엘리베이터가 쭉 올라와요. 뭐 그런 것도 있더라고. 외국 사례를 보니까는. 그게 뭐야? 접근성이거든. 그럼 인터넷상에서도 접근성이 필요해요. 우리 센터 홈페이지는요. 시각장애인은 수강 신청 못해요. 왜? 수강 신청을 하려면 저 상단에 수강 신청하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플래시로 되어 있어요. 근데 그걸 마우스로 못 가거든요. 마우스는 가는데 키보드로 못 가요. 플래시는. 근데 우리 여기 시각장애인들이 안 오시죠? 시각장애인들이 배울 내용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별로 없는 게 아니라 아예 없죠. 근데 만약에 제가 시각장애인이라면 접근하려고 봤더니 로그인은 할 수가 있는데 수강 신청을 못 한단 말이에요. 그럼 뭐예요? 고발해버린단 말이에요. 뭐 들으시게요? 이게 문제가 아니라 왜 접근을 못하게 막았냐 이거지. 그게 웹 접근성이에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접근성은 뭐냐면 내 컴퓨터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잘 작동할 수 있게끔 하느냐 하는 건데 자 생각해 보세요. 두 팔이 없다고 생각하세요. 어떻게 쓰시겠습니까? 두 팔을 열중시한 상태에서 한번 여러분이 여기에 인터넷을 실행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두 손을 이렇게 멈춰놓고 어떻게 하실래요? 붓대 물고 그럼 Shift A는 어떻게 누를 거예요? 쌍기역은 어떻게 할 거야? 쌍기역 붓대를 두 개 물고 그럼 Ctrl Shift ESC는 어떻게 할 거야? 말로? 야 Ctrl Shift ESC 해봐. 그럼 얘가 돼요? 안 돼. 그럴 때 쓰는 게 이거예요. 여기 보면은 이제 모니터가 없는 컴퓨터도 있어요. 시각장애인들은 모니터 필요 없잖아요. 제가 이제 시각장애인들 대상으로 한 2년 정도 강의를 했어요. 그래서 교육을 받으러 갔는데 모니터가 없더라고. 마우스도 없고. 근데 자기 혼자 잘해. 저도 좀 봅시다. 그랬더니 모니터를 꺼내주더라고 이렇게.
마우스 좀 빌려주세요 해서 마우스를 빌려 쓰다가 한 6개월은 그렇게 쓰다가 6개월 지나고 나서부터는 이제 모니터도 없고 마우스도 없는 상태에서 듣고 키보드로만 작업을 해갖고 수업을 했어요. 한동안 안 하니까 또 다 까먹었는데 되게 어려워요. 그렇죠. 근데 가능은 했죠. 가능은 한 거예요. 자, 여기 보니까 보기 쉽게 뭐가 보기 쉽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글자가 잘 보입니까? 이 바탕화면 잘 보이세요? 이 바탕화면 잘 보이세요? 우린 눈이 좋아서 그런 거예요. 근데 신동엽 씨는 생명이라는 거 아시죠? 신동엽 씨가 생명이에요. 예. 운전면허를 못 따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면 정록생명이니까 붉은색, 녹색을 구별하지 못하니까 사고 나지 않습니까? 그럼 컴퓨터도 불편할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여기 컴퓨터를 보기 쉽게 설정한다라고 들어가면은 고대비라고 하는 기능을 설정해 놓으면은요, 글자가 우리 눈에는 보기 싫은데 그 생명 눈에는 잘 보이나 봐요. 그렇게 해주는 기능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거 있네. 마우스나 키보드가 없는 컴퓨터를 사용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화상 키보드? 이 키보드 고장해놨어. 그리고 이 키보드가 있어도 키보드를 못 누르는 사람이 있잖아. 손이 요것만 움직여, 요것만 이렇게. 그럼 키보드를 여기다 갖다 놓고 쓸 수는 없잖아요. 그 사람은 화상 키보드를 사용한단 말이야. 그리고 확인을 딱 누르면 화상 키보드가 짠 하니 떠요. 그럼 마우스 갖고 자 보세요. 이제 이거 실행해 놓고 메모장 여기 메모장 실행해 놨죠? 그래 놓고 이제 여기다가 다시 지우고 안녕 썼잖아. 마우스가 썼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닫으면 되고 필요하면 또 꺼내면 되고 뭐 이렇게 그것이 바로 어디다 다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드는 기능이에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은 키보드를 사용하기 쉽게 설정하는 거. 아까 두 팔이 없다 그랬잖아요. 두 팔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쌍기역을 누르려면 Shift하고 기역을 눌러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두 개를 동시에 못 누르니까 Shift를 눌렀다 껴요. 눌렀다 띄면 눌린 거야. Shift가 눌려있는 상태야. 그때 기역 누르면 쌍기역이 되겠죠? 근데 Shift 계속 눌려져 있으니까 다시 Shift를 눌렀다 띄면 되겠지. 붓대를 입에다 물고. 여러분 입에다 붓대 물고 이렇게 하면 침 흘려요. 힘들어요. 그래서 그분들은 어떻게 하냐면 머리띠 있잖아요. 머리띠. 헤어밴드처럼 이렇게 요거다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해서 글자 이렇게 콩콩 찍어요. 키보드로. 저희도 한 30분 연습해봤거든요. 교육받으러 가가지고. 한 3일 동안 이제 목 잡고 사는 거예요. 너무 아파가지고 이렇게 30분을 했는데 닭 모이 쪼듯이 한 3일간 목을 못 써요. 아파가지고요. 한 3일 지나니까는 풀리더라고. 안 쓰던 근육을 움직여서 그런 거겠지만. 자, 고정키. 그거에 고정키. 그 다음에 토글키라는 게 있어요. 토글키. 여러분 토글키는 뭐냐면요. 토글이라는 기능이 있어요. 토글. 뭐야, 잠깐만. 토글은 뭐냐면 하나의 키로 두 가지 기능을 하는 거. 이게 토글이에요. 한영키 같은 거, 한영키. 한영키는 한 번 누르면 영어, 한 번 누르면 한글 이렇게 되죠. 우리 리모컨에 보면 온오프 스위치 있잖아. 리모컨에서 TV 온, 다시 누르면 오프, 온, 오프 이렇게 되죠. 저기 스위치는 왼쪽, 오른쪽 껐다 켰다 하는 거잖아요. 그거 말고. 아까 우리 캐피탈 키, 뉴메릭 키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근데 뉴메릭 키를 키면 불빛이 보이잖아요. 불빛이 보이는데 내가 눈이 안 좋아. 그러니까 내가 그게 불이 켜졌는지 안 켜졌는지 모르거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보세요. 얘를 킬게요.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소리가 안 들리나? 잠깐만. 소리 들리세요?
그러니까 불이 켜져 있을 때고 끄면 뭐 켜진 거, 꺼진 거, 켜진 거, 꺼진 거. 그러니까는 제가 뉴메릭 키를 지금 뉴메릭 키를 켰어요, 껐어요 하고 소리가 들린단 말이야. 불빛이 잘 안 보이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그 다음에 마우스 키는 뭐냐면요, 오른쪽 숫자판 있죠, 오른쪽 숫자판. 오른쪽 숫자판을 마우스처럼 쓰는 거예요. 에이, 그냥 마우스 쓰면 되지. 근데 몸이 불편하지 보니 이거 뭐 휘두르지 못하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보세요. 제가 마우스 키를 좀 빠르게 움직이게 해놓을게요. 빠르게. 그러면 요거죠, 여기 오른쪽에 있는 숫자판을 가지고 이렇게 움직이면 이걸 안 켰구나. 켜야 되겠네. 자, 보세요. 오른쪽 움직이나요? 왼쪽 내려가나요? 그럼 7번 누르면 어떻게 돼요? 7번. 7번은 왼쪽 위 방향이 사이 대각선이죠? 대각선을 쓱 가요. 이렇게. 그럼 가다가 얘 눌러야죠. 얘 눌러야 되잖아. 누를 때는 5번이야, 5번. 5번을 클릭하면 5번을 한 번 누르면 클릭, 5번을 두 번 누르면 더블 클릭. 그렇게 해서 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안 하지. 왜? 다 되잖아. 우리는 몸이 되는데 그분들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 몸이 불편하신 분이 컴퓨터 선생님 컴퓨터 잘 하시는 것 같은데 저 좀 도와주세요. 뭡니까? 했더니 제가 몸이 불편해서 마우스로 움직이는 건 힘들 것 같고 키보드로 뭐 한다는 기능이 있다 그랬는데 그거 좀 한번 설정해 주세요. 그러면 어디 가서 접근성 센터에 들어가서 요걸 해 주셔야 되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어떤 건지. 네, 그런 게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뭐 음성을 출력해 주는 것도 있어요. 음성을. 근데 영어는 출력이 되는데요. 아직 우리말은 윈도우상에서는 안 돼요. 그럼 우리나라 시각장애인들은 윈도우 자체 기능 갖고는 음성 출력을 못 받으니까 별도의 프로그램을 설치해야 돼요. 그게 이제 이브라는 프로그램이라든지 하는 거를 스크린 리더라 그래요. 스크린 리더. 화면을 읽어주는 프로그램인데 그 프로그램을 개발한 사람은 누구냐면은 삼성전자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하던 프로그래머였는데 교통사고로 실명이 됐어요. 이 사람이. 자기가 답답한 거야. 안 보이니까. 그래서 자기가 개발했대요. 참 별나신 분이지만 그렇게 해서 많은 시각장애인들이 광명을 얻은 거죠. 그래서 인터넷상에 들어가서 명령을 딱 주면 읽어줘. 인터넷상에 있는 화면을 졸졸졸졸 다 읽어요. 그러면 왔다 갔다 하면서 스피커 틀어놨으니까 음성을 들을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소설로 된 파일 있잖아요. 아래 한글 파일 같은 거. 그걸 놓고 읽어라 명령을 주면 안녕하세요. 옛날에 뭐 갑돌이와 갑돌이가 살았습니다 하고 쭉 음성으로 출력해줘요. 예전에 어떻게 했어요? 이따마시한 점자책이 오잖아. 그럼 점자책을 막 비벼가면서 읽었지 않습니까? 귀찮아 이제는. 그냥 스피커로 틀어놓으면 돼. 그럼 설거지 하면서도 듣고 뭐 이렇게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무슨 기능이라고요? 몸이 불편하신 분들을 위한 접근성 센터 기능이라고 그랬어요. 예. 윈도우 로고 플러스 U. 그 다음에 요런 거 뭐 컨트롤 F도 있고요. 뭐 컨트롤 윈도우 로고 플러스 탭도 있고요. 그 다음에 퍼즈 키도 있네. 퍼즈 키. 그러니까 윈도우 로고 플러스 오른쪽 F12번 오른쪽에 가면 그 누메릭 키 불 들어온 옆에 보면 퍼즈라고 있잖아요. 얘를 누르면 뭐가 돼? 바로 시스템이 나오는 거죠. 바로 시스템이 딱 열리게끔 이렇게. 그럼 체험 지수도 있네 여기. 네, 체험 지수도 있고. 시험에 이런 게 나온다라고 기억을 하세요. 아시겠습니까? 자, 오른쪽 문제 한번 볼게요. 활성화된 윈도우만 캡처하고 싶을 때 쓰는 거 알려드릴게요. 자, 보세요. 제가 창을 좀 줄여놓고 볼게요. 자, 요거. 캡처를 해볼게요. 캡처는 뭐라 그랬냐면 화면에 보이는 일부다 전체를 그림으로 저장한다 그랬죠. 자, 캡처를 딱 누를 때는 그 프린트 스크린 키라고 있어요. F12번 오른쪽에 있는 걸 딱 눌렀어요. 그래서 제가 한글이 전체를 실행해가지고 컴퓨터 선생님이니까 교재를 만들어야 되잖아. 그래서 붙여넣기를 딱 하면 보세요. 붙었죠? 근데 나는 요 메모장만 가져오고 싶었거든? 근데 메모장만 안 가져오고 뭐가 나왔어요? 다 나왔잖아. 보기 싫게.
그럴 때 Alt 키를 누른 상태에서 프린트 스크린을 딱 누르면 현재 활성된 게 요거잖아요. 위에 거. 얘만 자, 붙여넣기 하면 요거만 오잖아. 그게 어디 있었냐면 우리 책에 있었어요. 있었어. 오른쪽에 여기 있다. 여기. 프린트 스크린 키는 전체를 그림 이미지화 시키는 거고 Alt 프린트 스크린 키 누르면 현재 작업 중인 활성창 맨 앞에 떠 있는 창이 작던 크던 그거만 가져오는 거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7페이지 밑에 6번 006번 바로가기 아이콘. 바로가기 아이콘은 뭐예요? 이거지 이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요런 아이콘 화살표 그려져 있는 거. 이걸 우리는 뭐라고 불렀냐면 단축 아이콘이라고 그랬어요. 예전에 단축 아이콘. 근데 단축 아이콘이라는 말을 안 쓰고 바로가기 아이콘이라고 바꿨어요. 영문으로는 숏컷 아이콘이라 그래요. 숏컷. 그러면 요거는 없잖아요. 여기는 화살표가 없죠. 이거는 오리지널이고 이거를 바로가기를 딱 만들면 이렇게 생기지 않습니까? 지금요. 그렇죠. 그럼 얘는 오리지널, 얘는 가리지널? 예전에 뭐 그런 얘기 하던데. 예. 이거는 가짜야. 이건 가짜. 그런데 요 진짜를 대신해서 쓰는 거죠. 원본이 상하면 안 되잖아요. 한글 2011한 실제 아이콘이 실제 원본 프로그램이 있는데 걔가 상하면 어떻게 돼요? 못 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짜를 만들어 놓고 쓰는 거죠. 이렇게. 가짜를 만들어 쓰면 얘는 제거해도 되잖아요. 이렇게. 얘는 제거해도 되잖아. 근데 진짜를 제거하면 안 되죠. 그래서 바로가기 아이콘을 쓰는 겁니다. 예. 자, 제가 조금 전에 바로가기 아이콘을 삭제했어요. 그러면 원본이 삭제됩니까? 그건 아니다. 라는 거죠. 그 원본이 삭제가 되면 어떻게 돼요? 바로가기 아이콘은 삭제되지는 않지만 작동이 안 되지. 원본이 삭제됐으니까. 예. 그럼 바로가기 아이콘을 어떻게 만드느냐 하는 게 또 나와 있네요. 아까 제가 어떻게 했냐면 오른쪽 버튼 눌러서 바로가기 만들기 이렇게 했어요. 바로가기 만들기 하나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것도 되고 그 다음에 또 컨트롤 쉬프트 키를 누른 상태에서 얘를 끌고 가. 이렇게 쓱 끌고 가서 딱 띄면 어떻게 돼? 또 하나 만들어지고 또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이렇게 끌고 가. 오른쪽 버튼 눌러서 끌고 가. 그랬더니 여기 뭐라고 돼요? 바로가기 만들기. 그럼 또 하나 만들어지고 여기서 직접 바로가기를 만들어라 그래도 바로가기가 만들어지고 오른쪽으로 끌고 가. 오른쪽으로. 우리 보통 왼쪽으로만 드래그 하잖아요. 왼쪽으로만. 근데 오른쪽으로도 드래그를 하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바로가기를 우리가 작업할 수도 있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7번 시장 메뉴 속성에 관한 내용을 좀 할 겁니다. 잠깐 쉬는 시간 갖고 나서요. 실기 수업 할게요. 엑셀 실행하신 상태에서 엑셀 2007이에요. 예. 교재 28쪽 보시기 바랍니다. 28쪽.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다운로드 받았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브록 CD 속에 들어있는 내용이에요. 그럼 얘를 압축을 풀어서 써야 되지 않습니까? 대부분 이걸 더블 클릭해서 쓰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게 잘못됐다는 건 아니고 편리한 방법을 좀 알려드릴게요. 오른쪽 버튼 눌러서 바로가기 메뉴 중에서 뭐뭐뭐뭐의 압축 풀기라고 있어요. 이거면 돼요. 그러면 그렇게 폴더를 하나 만들어줘요. 똑같이 폴더를 만들어서 거기다 집어넣어줘요. 그럼 들어가 볼게요. 또 압축이 풀렸으니까 폴더가. 그럼 여기에 .NET, FX40, 뭐 오피스 2007, 뭐 어쩌고 저쩌고, 윈도우 인스톨러 3의 1,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요것이 CD에 들어있던 거죠. CD에 요렇게. 그래서 이 CD를 집어넣으면 오토런 인포메이션 프로그램에 의해서 자동 실행이 되는 거예요. 오토런. 그러면 이거를 그대로 CD에다 담아서 집어넣으면은 자동으로 뭔지는 몰라도 짜르륵 작동이 되니까 아까 쉬프트 키를 누른 상태에서 CD를 집어넣으면 가만히 있다 그랬죠. 그렇죠. 그럼 그 중에 요거예요. 요거. 길버 커마리 2급인데
얘를 오른쪽 버튼 눌러서 또 길버 커마 리급의 압축 풀기 하시면 돼요. 그러면 압축이 풀리면서 길버 커마 리급이라는 폴더가 하나 생겨요. 그렇죠? 이걸 갖고 우리 공부할 거예요. 여기 채점 프로그램은 저 안 할 거예요. 채점은 제가 해드리면 되지 뭐하러 여기서 채점 프로그램 돌려. 댁에서는 채점 프로그램 돌리세요. 근데 여러분 댁에서 채점 프로그램 돌리면 마음 상할 거래요. 막 공부했는데 채점을 했더니 뭐 감점이 막 몇 점 막 나오면 마음이 아파져요. 채점 안 하셔도 돼요. 여기서 공부하시면 되니까. 그리고 요거 잘 보세요. 이 길버 커마 리급이란 이 폴더가 우리 수업 시간에 쓰는 폴더인데 얘를 문서 있죠. 문서 내 문서로 샥 갖다 놓으면 끝이에요. 다시 이거 다시 보여드릴게요. 여기 즐겨찾기에 다운로드란 폴더 안에 2015 컴2 이걸 오른쪽 눌러서 뭐뭐의 압축 풀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폴더가 생겼지 않습니까? 그리고 들어갔더니 이렇게 .NET FX 404부터 채점 프로그램까지 이렇게 열려 있지 않습니까? 이때 길벗 커마 리급을 더블 클릭하시지 말고 그러면 C 드라이브에 길벗 커마 리급이라는 폴더가 생겨요. 여기 C 드라이브에 이렇게 생겨요. 이렇게 생기게 해도 되고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여러분들 보통 공부하시면 내문서에서 많이 가져오죠. 내문서에서. 그래서 얘를 오른쪽 버튼 눌러서 압축을 풀자고 이렇게 풀어가지고 얘를 압축 풀린 얘를 내문서에다 갖다 놓고 쓰시면 편할 거 아니냐라는 말씀이에요. 근데 책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길벗 커마 리급을 더블 클릭하라고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28쪽 한번 보실래요? 28쪽이요? 28쪽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그 빨간색 삼각형 첫 번째 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외부 데이터 파일은 C 드라이브에 있는 길벗 커마 리급이라는 폴더에 가서 섹션 폴더에 가서 무슨 txt 파일을 가져와서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시려면은 내 문서가 아니라 C 드라이브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얘만 더블 클릭하시면 돼. 얘만 더블 클릭하면 알아서 C 드라이브, 내 컴퓨터 안에 C 드라이브 안에 이렇게 길벗 커마 리급이라고 생긴다고 알아서. 압축이 거기 풀려요. 그러니까 그렇게 풀던 저렇게 풀던 내 편한 대로 하시면 되는 거지 뭐. 아직 잘 안 되신 분은 말씀하세요. 도와드릴 테니까. 자, 이제 우리가 샘플 데이터 다 받아놨단 말이에요. 그렇죠. 샘플 데이터 다 받아놨고 28쪽부터 해볼게요.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면요. 밑에 시트라고 써있죠. 시트. 자, 화면을 제가 살짝 줄여서 보여드리는데 밑에 보시면 시트 3이라고 떠있는데 이런 시트가 여러 개가 나와요. 뭐 기본 작업 1, 기본 작업 2, 뭐 계산 문제, 뭐 그 다음에 뭐 무슨 문제 해서 시트가 여러 개가 나와요. 그러니까는 시험 문제가 이렇게 종이로 여러 장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첫 번째 시험 문제가 뭐냐면 입력하세요 그래요. 이렇게 문제지에 이렇게 데이터가 적혀 있으면 똑같이 입력해 놓으세요 라고 하는 걸 5점을 줘요. 5점. 근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한 50개에서 60개를 입력하거든요. 그 한 20점 주면 하는데 목숨 걸고 5점밖에 안 주니까 하지 말자. 제가 첫날 그런 말씀도 드렸었을 겁니다. 이 책에서도 하지 마세요라고 보통 해놔요. 그런데 그런 문제가 나오기도 하고 외부 데이터를 가져오는 문제가 나오기도 해요. 외부 데이터는 뭐냐면 엑셀로 만든 문서가 아니에요. 엑셀로 만들지 않고 인터넷상에 있던 아니면 메모장으로 작성하던 아래 한글로 작성하던 이렇게 작성한 자료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엑셀에다가.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나는 엑셀 할 줄 몰라. 근데 찾아를 잘해. 그러니까 야 네가 입력 좀 해놔 그랬어. 나 엑셀 할 줄 몰라. 그럼 메모장에다 입력해. 이게. 그럼 구분을 어떻게 할 거니? 이거지. 구분. 홍길동 90점, 80점, 70점 맞았는데 어떻게 구분하냐?
한 칸씩 띄워. 아니면 쉼표로 해. 아니면 슬래시로 해. 아니면 점을 찍어. 라고 뭐 누가 알려주겠죠. 그렇죠. 그래서 구분을 누군가 해놔야 된단 말이야. 아니면 간격을 똑같이 맞추든지. 그렇게 해놓으면 그거를 가지고 올 때 문제 뭐라고 써있나 보세요. 그 빨간색 삼각형 두 번째 보면은 외부 데이터는 쉼표로 구분되어 있대요. 그렇죠? 쉼표로 구분되어 있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구분자를 쉼표로 지정하면 알아서 따라락 구분이 돼.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오피스 단추 눌러서 열기 할 거예요. 열기 하셨어요? 네. 오피스 단추라고 하는 거 요거예요. 제일 왼쪽에 동글뱅이. 없다고. 네, 열기를 했는데 우리 여기 보면 길벗 커마 리급이라고 있죠. 근데 책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기 내 컴퓨터의 C 드라이브에 가서 있죠. C 드라이브 로컬 디스크 C 여기 가서 길벗 커마 리급 여기를 가래요. 근데 여기도 나눴지만 우리가 보통 내문서에서 가져오는 걸 많이 하잖아요. 내문서. 그래서 내문서에도 아까 해놓은 거예요. 자, 길벗 커마 리급을 가서 섹션에 가서 01 섹션 가셨죠? 가면 뭐가 있어야 되는데 없어요. 지금 이유가 뭐냐, 엑셀 파일만 가져오라고 써있잖아요. 여기 엑셀. 근데 얘는 뭐로 돼 있는데 txt로 돼 있잖아. txt 맞죠? 그러니까 엑셀로 가져와라니까 안 보이는 거야. 그럼 여기 클릭해가지고 에이 모든 거 다 가져와라 그러면 되지 뭐. 책에는 여기 텍스트 파일 가져오세요 라고 했거든. 그럼 여기 보여. 텍스트 파일로 가져오세요 라고 하면 되는데 텍스트 파일로 가져오면 텍스트 파일만 또 보이잖아. 엑셀 파일은 안 보이잖아. 에이 모든 거 다 봐라 이거지. 모든 파일. 그러면 이제 보인단 말이야. 사원임금 계산표 있나요? 얘를 열기 하세요. 더블 클릭해도 되고 선택하고 열기 하셔도 되고. 텍스트 마법사가 뭐가 나오는데? 아직 설명 안 했어요. 이거는 이제 여기서부터 설명할 거야. 이게 나오면 돼. 이게 나오면 이제 설명 다 할 사람이에요. 여기까지 안 되신 분 잠깐만 기다려. 지금 너비가 일정하다고 돼 있어요. 구분기호로 분리되어 있다고 돼 있어요. 책에. 구분기호. 무슨 구분기호? 쉼표로. 그렇죠? 그땐 구분기호로 분리된 거는 맞죠? 그러면 다음 넘어가야지 뭐. 여러분 여기 마법사라고 돼 있죠. 마법사가 뭔지 아세요? 뭐 돈 나와라 뚝딱 뭐 이게 아니라 단계 풀어나가는 과정을 마법사라 그래요. 그 요술쟁이고 마법사 그게 아니라. 아시겠어요? 예. 그래서 너비가 일정한 거면 너비가 일정함에다 놓고 다음. 근데 우리는 구분기호로 분리되어 있다고 했으니까 그 다음 누르면 이제 두 번째 단계. 자, 쉼표 찍으세요. 쉼표. 탭은 빼도 되고 안 빼도 되고 상관없는데 일단 쉼표로 구분되어 있다고 하니까 쉼표를 클릭하시면 얘가 착 구분이 돼. 이렇게 알아서. 오케이 버리. 잘 됐어요? 예. 다음. 여기 자세히 보시면 뭐는 가져오라고 되어 있는 것도 있고 가져오지 말라는 것도 있나요? 혹시요? 그런 말은 없죠. 근데 예를 들어서 판매 금액은 가져오지 마세요 그러면요, 판매 금액에다 클릭하고 가져오지 않음 선택하면 얘는 안 가져와요. 근데 가져와야 되잖아. 모르고 그때 일반으로 놓으면 돌아가. 일반으로 놓으면 다 가져온다는 뜻이고. 그러니까 사원임금 계산표란 제목인데 사원 이름, 부서명, 판매금액서부터 지급수단까지 다 가져오겠다. 그럼 일반에다 놓으시면 이제 끝났어요. 마침 그러면 쫙 열렸어. 열렸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냐면 자세히 보세요. 얘는 실제 문제지가 아니에요. 얘가 실제 문제지가 아니야. 실제 문제는 어디 있냐면은 자 보세요. 열기. 섹션 01 문제거든. 얘를 여세요. 섹션 01 문제가 본래 문제지예요.
이게 문제지라, 이게 문제지. 이게. 섹션 01이라는 문제를 열었죠. 그렇죠. 아무것도 없죠. 사실은 없어요. 근데 얘가 답안지에 문제지예요. 본래. 여기에다가 아까 그 임금 계산표 있었잖아요. 얘를 가지고 와야 돼요. 그럼 가져오려면 어떻게 될까요? 얘를 블럭 잡아서 복사하고 요거를 복사해서 아까 섹션 01번 문제 있었잖아요. 거기에다가 붙여넣기 하는 거예요. 다시 아까 임금 계산표라는 거를 우리 불러오게 해가지고 불러오기 열기 눌러가지고 모든 파일로 바꿔서 얘를 불러와서 마법사 3단계에 의해서 짝짝짝 가져왔지 않습니까? 그거는 다른 곳에 열렸어요. 우리가 가져오는 거는 섹션 01 문제라고 하는 이 답안지에다가 가져와야 돼요. 근데 직접 못 가져옵니다. 동네가 다른 애니까 못 가져와요. 그래서 일단은 원래 계산 임금 사원 임금 계산표라는 파일을 불러온 거를 내용만 블럭 잡아서 복사를 해가지고 섹션 01번 문제 여기다가 붙여넣기 하라는 거예요. 붙여넣기 하시면 여기 섹션 01 문제에 사원임금 계산표가 들어오면 되는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선생님 블로그로 잡을 때요. 예. 그 ABCD 거기도 여기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알맹이만. 알맹이만. 이 알맹이만 이렇게 블럭을 잡아서 하시면 돼요. 알맹이만 이렇게 드래그해서 복사를 해가지고 그 섹션 01번 문제 이게 답안지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여기다가 붙여넣기를 해갖고 가져오면 돼요. 복사를 해서 붙여넣기 하면 되는 겁니다. 자, 밑에 기출01이라고 되어 있는 거 있나요? 밑에 보세요. 기출01이란 시트 있나 보세요. 한 번 더 연습해 보죠, 뭐. 교재 31쪽 보세요. 31쪽. 자, 이번에는 성적 분석이라는 텍스트 파일을 불러오래요. 문제를 읽어보면. 그런데 기출01이라는 시트에 A 두 번째다 붙이래요. A 두 번째. 아까는 우리 A 첫 번째다 붙였는데 A 두 번째다 붙이래요. 그리고 이 성적 분석은 뭐로 구분되어 있냐면 탭으로 구분되어 있대요. 탭. 탭이 뭐냐면은요. 자, 보세요. 여기 잠깐 보세요. 네, 성적표, 이름, 국어, 영어, 수학. 쉼표로 구분되어 있죠. 여기다가 이제 홍길동 90, 80, 70 이런 식으로 구분해 주는 거잖아요. 이게 쉼표로 구분되어 있다는 뜻이고 탭은 뭐냐면은요. 키보드에 탭키 있잖아요. 탭키. 그걸 뚝 누르면 탁 떨어져요. 이렇게 떨어진다고. 이렇게 구분이 돼서 떨어지는 게 탭키예요. 한 8글자 정도 떨어져요. 8글자 정도. 정확히 8자다 10자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널찍널찍 떨어지더라 이거지. 항목 간에. 예. 이렇게 되어 있는 데이터인가 봐. 이걸 가져올 거예요. 그러면 이제 섹션 01번 그 파일에서 기출 01이라는 시트상에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A 두 번째 셀에서 가져오라고 했으니까 아이들 여기다 클릭해 놓고 작업해도 될 것 같고 뭐 상관은 없는데. 자, 그러면 다시 열기. 오피스 단추 눌러서 열기 해야지. 그럼 모든 파일로 되어 있죠. 성적 분석이라며. 그럼 더블 클릭해도 되고 선택하고 열기 하셔도 되고. 그럼 또 마법사 나왔네. 그렇죠. 자, 너비가 일정한 거 아니라 그랬죠. 구분기호로 되어 있다 그랬죠. 그럼 그대로 두고 다음. 자, 이번에는 뭐로 되어 있어요?
탭으로 돼 있다고 그러니까 탭이 체크돼 있으니까 구분이 돼 있네. 오케이. 다음. 뭐 가져오는 거 없죠? 가져오는 거 없어요. 마침. 그럼 들어왔잖아요. 그렇죠? 그럼 얘를 복사를 해서 아까 엑셀 그 중에 섹션 01 문제라는 파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여기 밑에 보시면 제가 올려놓고 보여드려요. 여기 보면은 이렇게 엑셀 문제가 지금 이렇게 3개가 열려 있는 거잖아요. 아까 우리 임금 계산표도 있었고 본래 문제도 있었고 방금 전에 온 성적 분석도 있었고 그 섹션 01에 클릭을 해가지고 A의 두 번째다가 붙여넣기 하면 쫙 들어오죠. A의 두 번째다 놓고 A 두 번째로 가져오라 그랬잖아. 그럼 A 두 번째다 놓고 붙여넣기 하면 되죠. 뭐. 오른쪽 눌러서 붙여넣기 하면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해보셨어요? 아직 알떨떨하죠? 뭐 한 번 더 해보지 뭐. 자, 밑에 기출 02라는 시트 있어요. 화면 밑에 기출 02 시트 있어요. 찾아보세요. 있습니까? 네, 클릭하고. 그리고 잘 보세요. 여기 보세요. 여기. 무작정 따라하기 갖고 연습 한번 했었고 기출 01에서 연습 한번 했었죠. 기출 02도 있잖아. 자, 오피스 단추 눌러서 열기 눌러서 쭉 아래로 내려가야 총무부가 있는 것 같은데? 가나다 순에 의해서. 그럼 총무부 사원 현황을 더블 클릭해도 되고 선택된 상태에서 열기 해도 되고. 자, 문제를 한번 볼게요. 너비가 일정한 거예요. 구분기호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응? 구분기호죠. 탭으로 구분되어 있다 그랬잖아. 문제지. 공백으로 구분되어 있다 그랬잖아. 공백으로. 그렇죠. 지금 31쪽 하단이에요. 문제 2번. 거기 보면 빨간색 삼각형 두 번째 외부 데이터는 공백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 너비가 일정함으로 체크되어 있었잖아. 아니지. 구분기호로 분리가 되어 있다고 선택을 해야지. 그리고 다음 눌러서 뭐? 공백을 눌러야지. 공백. 아까는 쉼표였고 아까는 탭이었고 지금은 공백이잖아 또. 그럼 공백을 클릭해보면 알아서 쫙쫙쫙 떨어지잖아. 잘 됐죠? 그쵸? 자, 그런데 뭐는 가져오지 말라는데? 여기 경력. 예. 일단 다음 눌러서 여기서는 경력을 못 누르니까 다음 단계로 가서 경력 클릭하고 얘는 가져오지 말래매. 가져오지 않겠다고 해야지 뭐. 이해되시죠? 그렇죠. 오케이. 그리고 마침 누르시면 돼요. 그러니까 마법사가 아까 뭐라 그랬다고요? 단계 나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지. 보세요. 여러분 레시피 아시잖아요. 레시피. 콩나물국을 끓인다 그러면 뭐야? 콩나물을 다듬는다, 물을 붓는다, 콩나물을 투입한다, 뚜껑을 덮는다, 끓인다. 이런 순서가 있잖아요. 그 순서대로 따라가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법사가 그거예요. 순서대로 하라고. 그런데 한 번에 2개씩 하는 게 아니라 한 번에 하나만 하는 거야. 아까 뭐라 그랬어요? 이렇게 했잖아. 너비가 일정한 게 아니고 구분기호로 분리되어 있고. 끝났잖아. 더 이상 할 거 없어. 다음. 공백으로 되어 있대. 그럼 공백 클릭하고 또 다음. 근데 경력은 가져오지 말래. 그럼 경력에다 넣고 가져오지 않음 이러면 되고. 그럼 더 이상 할 거 없죠? 다음도 없잖아. 이제 마침이잖아. 마침 딱 누르면 어떻게 돼요? 짠 하고 됐죠? 그럼 얘를 복사해서 아까 섹션 01번 문제에다가 B2에다가 여기다가 B2에다가 붙여넣기 해야죠. 컨트롤 V 하세요. 붙여넣기를 떡 하면 어떻게 돼요? 짠 안에 붙었단 말이에요.
아이씨. 건들만한 리서치가 나오네. 이 컴퓨터를 누가 건드려 놨어. 일단은 자 이렇게 했어요. 아까 어디 총무부 사원 현황에서 이 파일을 가져왔지 않습니까? 근데 주민등록번호 나는 넓잖아요. 그러니까 이 상태가 그대로 복사를 해서 아까 섹션 0이라고 하는 폴더에다가 붙여놨잖아요. 그 시트에다가. 그러니까 이름은 좁고 주민등록번호 넓고 알아서 생기는 거지. 근데 이 너비를 내가 수작업으로 건들면 어떻게 돼요? 안 된다고. 부분 감점 당한다고. 자, 책 볼게요. 29쪽 보세요. 29쪽. 외부 데이터를 불러오기 위해서는 오피스 단추를 눌러서 열기라는 메뉴를 선택하셔야 됩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맞습니까? 두 번째, 열기를 눌렀더니 어디에 있다고 그랬어요? 아까 우린 내문서에서 가져왔죠? 근데 이 책에서는 C 드라이브에 길버 커마리 2급의 섹션에 가서 가져오라 그랬잖아요. 뭐 내문서에서 가져오던. 그래서 가져왔는데 얘는 txt 파일이잖아요. txt 파일은 텍스트 파일이라 그래요. 메모장에서 작성한 것처럼. 그러다 보니까 엑셀에서는 얘를 인식을 못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열기 들어가면 뭐를 하라고? 모든 파일로 바꾸든지 텍스트 파일로 바꾸든지 바꿔놔야만이 텍스트 파일을 인식한다 그랬죠? 이 책에서는 텍스트 파일로 바꿨단 말이야. 우리는 전체 파일로 바꿨고. 그래서 거기에서 사원임금 계산표를 선택을 하고 열기 눌렀더니 구분기호로 구분되어 있다. 다음. 구분기호가 뭐냐? 쉼표다. 쉼표 체크하고 다음. 그 다음에 뭐 건너뛰고 안 하는 거 없으니까 마침 이랬잖아요. 그래서 6번째 그림처럼 이제 복사해서 저쪽에 가서 붙여넣기만 하면 되는 거지. 맞죠? 자, 32페이지 보세요. 32페이지. 32페이지는 어떻게 가져왔냐면 똑같이 열기를 가져왔어요. 열기를 가져왔는데 이번에는 탭으로 돼 있다니까 탭으로 선택하면 되고 탭은 기본으로 돼 있으니까 그나마 괜찮네. 또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면 되고 또 세 번째 거는 뭐였어요? 공백으로 구분되어 있다 그랬잖아요. 공백으로 구분되어서 가져왔는데 뭐는 또 가져오지 말라 그랬잖아. 경력란은. 그럼 경력란에다 클릭하고 가져오지 않겠다고 하면 되는데 많이 틀리는 게 뭐냐면 이거예요. 여기에서 구분기호 다음 해놓고 우리 공백이라 했잖아요. 경력란이 보이니까 막 얘를 클릭하려고 하는 거야. 그거는 다음 단계에서 하는 거예요. 다음 단계. 여기 이제 클릭해가지고 가져오지 말라는 거지. 하나씩 넘어가는 거예요. 이걸 마법사라고 부른다고. 우리 컴퓨터 용어로. 예.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가져와서 복사해서 붙이면 되죠. 이상이 없죠. 그렇죠. 예. 근데 지금까지 시험 문제 중에 이런 문제 유형이 많지는 않았어요. 외부 데이터를 가져오라고 하는 건 많지는 않았는데 다음에 또 한번 나오면 한번 더 연습하고 더 이상은 어려운 거는 없어요. 자, 33쪽 볼게요. 여기서부터가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이제 한글 2007이라는 프로그램 많이 써보셨을 거예요. 아래 한글. 아래 한글에서 글을 쓰고 블럭 잡아서 글자의 크기를 바꾸고 색깔을 바꾸고 글꼴을 바꾸고 뭐 가운데 정렬 오른쪽 정렬하고 이런 작업을 하셨단 말이야. 이거를 우리는 엑셀에서 뭐라고 하느냐? 서식 지정한다 그래요. 그런데 여기 책에 보시면 너비를 2로 바꾸고 높이를 24로 조정하고 이름을 정의하고 메모를 삽입하고 다섯 번째 글꼴을 글림으로 바꾸고 14 크기로 하고 굵게 하고 밑줄 치고 뭐 한자로 바꾸고 특수문자 입력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이거는 엑셀에만 있는 건 아니고 아래 한글도 있고 다 있잖아. 이렇게 하는 거는. 그런데 쭉 가다 보면 엑셀에만 있는 기능이 있어요. 다른 데는 없고. 엑셀스러운 서식 지정하는 기능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시험에 나오니까.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다음 시간에 14개 문장이니까 14개 문장 한번 풀어보고 그 다음에 해설은 다 나와 있고 이것도 이제 그 밑에 뭐라고 하죠? 기출공일 뭐 기출공이 이런 문제가 있을 거니까 기출 문제도 한번 풀어보고 이렇게 할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 겁니다. 예, 수고들 하셨고요.